미국에서는 최정예 육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포인트 또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곳이죠.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대학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US 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웨스트포인트는 2021년 기준 국립인문대학에서 15위에 랭크되었으며 최고의 공립학교에서도 2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웨스트포인트는 2009년에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내 대학 순위에서 1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죠. 웨스트포인트의 졸업생 또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미국 최초의 기갑부대 지휘관 패튼 장군, 세븐일레븐의 최고 경영자인 조세 데핀토 등등이 웨스트포인트를 나왔죠. 때문에 웨스트포인트처럼 하라 라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번외로 웨스트포인트를 나왔던 맥아더 장군은 후에 웨스트포인트의 교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캠퍼스 규모는 1만 6천 에이커 정도입니다. 1만 6천 에이커면 축구장 면적 8천여 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웨스트포인트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 수의 5배인 4천여 명의 생도가 재학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생도 식당이 무려 6군데나 있을 정도이죠. 미국에는 5대 국립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양사관학교, 해양경비대 사관학교 등이 있죠. 이 중 육사인 웨스트포인트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1802년에 세워져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웨스트포인트 부지는 독립전쟁 당시 요새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륙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의 부지가 영국 함대를 제압하기 좋은 위치라고 판단해 1778년 이곳에 군사 기지를 세웠었죠. 심지어 그 다음 해인 1779년에는 군 본부도 웨스트포인트 부지로 이전시켰습니다. 이후 독립전쟁이 끝나자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은 미국 독립의 상징인 이곳에 육사를 지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웨스트포인트의 기초가 됩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생도는 4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인력이 부족해 3년의 교육과정만 거치고 전선에 투입되었죠. 웨스트포인트는 1976년에 첫 여성 생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여생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입학생의 약 20%가 여생도일 정도이죠. 웨스트포인트는 타사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국가에서 대줍니다. 또한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해주며 여기에 책값과 용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웨스트포인트의 경쟁률은 상당한 수준이죠. 2020년 기준 웨스트포인트는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경쟁률이 평균 35대 1을 넘어간다고 하니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웨스트포인트는 무려 정치인의 추천서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원자 상당수는 허수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웨스트포인트 지원자의 대부분은 상위권 성적을 보유한 학생들이죠. 하지만 합격을 하더라도 졸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핵심 커리큘럼에 대한 통합교육이 강해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미적분학을 들어야 하며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철학을 수강해야 합니다. 때문에 매년 1,300여 명의 생도가 입학을 하지만 막상 졸업은 약 1,000여 명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졸업을 한 생도는 미 육군에서 5년간의 의무 복무가 주어집니다. 웨스트포인트에는 박물관이 있으며 이곳에는 조지 워싱턴의 권총 나폴레옹의 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치 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헤르만 괴링의 단검과 금으로 도금된 아돌프 히틀러의 권총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죠.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관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관학교입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1845년에 설립되어 2021년 현재 17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관학교는 1802년에 세워진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니미츠 제도, 아폴로 13호의 사령관이었던 짐 러블 등등 수많은 인재들이 미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바 있죠.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캠퍼스 규모는 137헥타르입니다. 137헥타르면 축구장 면적 183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재학 중인 생도의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생도 수의 무려 6.5배인 4,500여 명의 생도가 재학 중에 있죠. 이 4,500여 명이라는 생도 수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3군 사관학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때문에 미 해군사관학교의 기숙사인 벤크로프트 홀은 4,500여 명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위 기숙사로 지어졌죠. 벤크로프트 홀 안에는 배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뜻의 Don't give up the ship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체소피크함의 함장이었던 제임스 로렌스 대령이 했던 말이죠. 그의 체소피크함은 1813년 6월 1일 영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362발의 포탄을 맞고 침몰하였습니다. 당시 제임스 로렌스 대령은 체소피크함이 침몰하기 전 마지막으로 배를 포기하지 마라, 침몰할 때까지 싸워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임스 로렌스 함장은 승조원들을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자신은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미국 해군은 침몰하면서도 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로렌스 대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당시 그가 했던 말인 Don't give up the ship 이라는 글귀를 기숙사에 새겨넣었죠. 미 해군사관학교에는 헌던탑 오르기라는 70년이 넘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 헌던탑 오르기는 꼭대기에 놓여있는 신입생도 때 쓰던 모자 딕시컵을 떨어뜨리고 새롭게 정규생도 모자로 바꿔 올리는 전통이죠. 그런데 헌던탑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탑의 높이가 6m가 넘고 또 20kg의 식물성 기름을 잔뜩 발라놔 미끄럽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기어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 생도들은 동료 간의 팀워크를 발휘하여 인간탑을 쌓습니다. 이때 생도들은 남녀 구분 없이 서로서로 밀착하여 탑을 공고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죠.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 정규생도 모자를 탑 위에 올리면 1학년들은 비로소 상급생이 됐음을 알립니다. 이제 우린 신생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미 해군사관학교는 1976년에 첫 여성생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생도의 숫자는 4,500여 명 중 81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후 여생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입학생의 약 27%가 여생도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여생도 중에서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항공모함의 함장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에이미 바우에어 슈미트 대령입니다. 그녀는 1994년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 1996년 해군 헬기 조종사로 복무했죠. 그렇게 비행 교관, 헬기 부대 참모와 부대장 등을 거친 그녀의 비행 기록은 무려 3,000시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능력을 인정받은 에이미 바우에어 슈미트 대령은 2020년 8월 에이브러임 링컨호의 함장에 내정되었죠. 참고로 여성이 항공모함 함장에 내정된 건 미 해군 24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미 해군 신입생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첫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첫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일반인에서 사관생도로 전환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입생들은 훈련 첫날부터 군복으로 갈아입고 첫 7주 동안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하죠. 흙탕물에서 구르고 군장을 맨 채 뛰고 보트를 머리에 인 채 달리며 한숨도 쉴 새 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옥 훈련을 통해 사관생도가 갖추어야 할 인내력과 체력을 쌓아가죠. 왜냐하면 사관학교는 자유를 반납하고 통제가 된 생활을 무려 4년 동안이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1954년에 개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가 1949년에 개교한 것을 생각하면 미 공군사관학교의 출발은 상당히 늦은 편이죠. 당연히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5개 국립사관학교 중에서 가장 막둥입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는 1802년에, 해군사관학교는 1845년에, 해양경비대사관학교는 1876년에, 미국 산성사관학교는 1943년에 각각 개교하였죠. 그런데 사실 미 공군 지도부도 공군만의 사관학교를 빨리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비니 미첼을 포함한 수많은
공군 지도자들은 공군사관학교가 만들어지기 40여 년 전부터 공군만의 전문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죠. 하지만 미국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 지도자들은 군인재를 키우기보다는 민간 대학을 설립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정부는 공군만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고, 마침내 정전 이듬해인 1954년에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탄생시키게 되죠. 하지만 초반에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는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공군사관학교 일기생들은 로우리 공군기지의 임시부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죠. 미 공군사관학교 일기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를 가졌던 건 2년 후인 1957년이 되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세워진 후 처음 치른 전쟁은 1960년대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사관학교를 나왔던 졸업생들 대부분이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쳤죠. 대표적으로 F4 팬텀 조종사였던 스티브 리치와 제프리 파인스타인은 베트남 전쟁 기간 중 각각 5대의 적기를 격추하여 공군 십자훈장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공군 십자훈장은 미 공군이 수여할 수 있는 훈장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이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141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32명의 포로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는 역사가 짧다 보니 우리가 알만한 졸업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명한 인물로는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을 실무 지휘했던 마셜 웹과 영화 설리 어디슨 강의 기적의 실제 주인공 체슬리 설렌버거 정도가 다이죠.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1976년에 첫 여성 생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생도의 숫자는 4천여 명의 생도 중 157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후 여생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입학생의 약 28%가 여생도일 정도입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는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교수와 생도들이 주축이 되어 인공위성을 자체 개발, 발사시키고 있죠. 실제로 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직접 제작한 인공위성 패건세 8호가 2020년 5월 17일에 발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사관학교는 많은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죠. 2020년 기준 미 공군사관학교는 우주비행사 41명을 배출하여 우주비행사를 많이 배출한 학교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참고로 1위는 54명의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미 해군사관학교이죠. 여기서 해군이란 우주비행사가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13,000여 대의 항공기 중 약 3,000여 대를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죠.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세계 1위의 공군력은 미국 공군이고 세계 2위의 공군력은 미국 해군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 공군사관학교의 면적은 18,500에이커입니다. 18,500에이커면 축구장 11,000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미 공군사관학교는 해발고도 2212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인 한라산의 해발고도 1947m보다도 더 높은 곳이죠.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예배당은 그 생김새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군사관학교 예배당이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 예배당은 무려 1963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지라 건설 당시 예배당 같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물이었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미 공군사관학교 예배당은 2004년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